카드가 안 들어가네요. 분식집 사장님이 난처한 얼굴로 카드 단말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동전이 몇 개 나왔지만 떡볶이 한 접시 값에는 모자랐습니다. 이걸로 해볼까요? 손에 쥔 건 금빛 카드였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카드.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톱으로 그 부분을 긁어냈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거로 해보세요. 사장님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결제 완료.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식집 앞 골목길에 차들이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검은색 벤츠가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4대, 5대, 6대, 7대째 차가 멈춰 섰을 때 전조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어머, 분식집 사장님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지, 저게. 떡볶이를 먹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구 아는 사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할머니, 카드 여기 있어요. 사장님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저는 카드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달았습니다. 아니, 제 입맛이 이상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차가 사라졌을 때 저는 떡볶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분식집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 골목길은 조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좀 걸었어.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묻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벤츠 7대, 왜 7대였을까? 왜 하필 제 앞에 섰을까?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계속 불편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13살, 중학교 1학년. 응. 떡볶이 먹었어. 떡볶이요? 어디서요? 골목 끝에 있는 분식집.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그 벤츠들이 맴돌았습니다. 왜 멈춰섰을까? 왜 저를 봤을까?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빛 카드. 뒷면의 글씨는 제가 긁어낸 부분만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카드를 이리저리 살폈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카드처럼 보였습니다. 카드를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작은 눈.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책을 하려고요.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어머, 박 여사. 응, 안녕하세요. 김씨 할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어제 벤츠 탄 거 맞아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손주가 그러던데 골목에 벤츠가 7대나 섰다고. 그거 박 여사 보러 온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차들이었어요. 그래요? 이상하네. 우리 손주가 거짓말을 할 애는 아닌데. 김씨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 끝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고 모두가 수군거리게 됩니다. 걷다가
다시 그 분식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밖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어제 그 차들 할머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신기하긴 했어요. 결제하자마자 차들이 오더니 할머니 보고 가더라고요. 우연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 카드 골드카드잖아요. 그거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머니에 있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할머니, 어제 손님 오셨어요? 아니요, 왜요? 아니, 주차장에 벤츠가 막 돌더라고요. 근데 안 들어오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이상하긴 했어요. 경비 아저씨도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누구 만나셨어요? 아니,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벤츠가 왔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냥 지나간 차들이었어. 그래요? 그럼 다행이에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의심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고급스러웠습니다. 흰색 두꺼운 종이, 제 이름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선택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명도 없었습니다. 보낸 사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선택? 무슨 선택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거 봐.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몰라. 아침에 문 앞에 있었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요즘 이런 거 많아요. 사기. 아들이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스팸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구겨진 편지, 사기라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슈퍼에 가려고요. 휴지랑 라면을 사야 했습니다. 슈퍼로 가는 길에 또 벤츠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대였습니다. 천천히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저를 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제 앞에, 아니지, 이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곧 다시 출발했습니다. 슈퍼에 들어가 물건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 아저씨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아니,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무슨 소문요? 벤츠 타고 다니신다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그래요? 근데 제 와이프가 봤대요. 할머니 앞에 차가 멈춰 섰다고. 그냥 우연이에요. 주인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김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박 여사, 요즘 바쁘시네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차 타고 다니신다며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에이, 숨기지 마세요. 다들 알아요. 김씨 할머니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던지듯 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 있나?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준호는 저와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이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애들이 자꾸 물어봐. 할머니가 부자냐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반 애들이. 할머니가 벤츠 7대 끌고 다닌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준호야, 그건 할머니. 진짜예요? 할머니 돈 많으세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그건 오해야. 그럼 왜 그런 소문이 나요? 아들이 준호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할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만하라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떡볶이를 먹으려고 카드를 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뭘 물어봐? 그 카드요. 어디서 난 건지. 어머니가 숨길 리 없어. 그냥 우연이었을 거야.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저도 곤란해요. 알았어. 내가 물어볼게.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카드 있잖아요. 응,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주머니에 있었어. 주머니에 있었다고요? 응,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누가 줬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도 안 줬어. 그럼 어떻게 주머니에 있어요? 나도 그게 이상해. 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카드 좀 보여주세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카드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이 카드를 살폈습니다. 앞면, 뒷면, 제가 긁어낸 부분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이거 왜 긁었어요? 그냥 글씨가 뭔지 보려고. 글씨가 뭐였는데요? 잘 안 보였어. 아들이 카드를 돌려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혹시 사기 아닐까요? 사기? 요즘 이런 거 많대요. 노인들한테 카드 주고 나중에 돈 요구하고. 그럴까? 카드 버리세요. 쓰지 마시고. 알았어. 아들이 출근했습니다. 저는 카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했지만 왠지 버리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오전에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여사님 맞으신가요?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 정중한 말투.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네, 여사님께서 저희 골드 멤버로 등록되셨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등록한 적 없는데요. 카드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 카드가 뭔데요? VIP 전용 카드입니다. 선택된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죠. 저는 선택된 적 없어요. 여사님, 카드를 받으신 순간 이미 선택되신 겁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사님, 이건 거절하실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왜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없던 차였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팅이 짙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차가 날 보고 있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시죠? 네, 택배입니다. 저 주문한 거 없는데요. 선물이라고 적혀 있네요. 택배 기사가 상자를 놓고 갔습니다. 상자를 거실로 옮겼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코트, 스카프, 장갑 모두 새 제품이었습니다.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곧 뵙겠습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옷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상자를 받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택배 왔어. 뭔데요? 옷이야. 며느리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싼 브랜드인데요. 그래, 이거 누가 보냈어요? 모르겠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진짜로 누가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벤츠가 오고, 전화가 오고, 선물이 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일이야. 어머니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요. 어머니한테 또 뭐가 왔어요. 아들이 상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나도 몰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진짜로 몰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의 벤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기 있는 거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경찰에 신고할까요? 경찰? 네.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에요. 스토킹일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어머니, 이거 심각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너무 큰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어머니, 알았어. 며칠만 더 보고 그래도 이상하면 신고하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벤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끝난 걸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현관벨이 또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받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젊은 남자, 30대쯤. 누구세요? 박순자 여사님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중요한 일입니다. 문 열어주시겠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뭔가 강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여사님, 이건 거절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전화에서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주세요. 여사님, 카드를 쓰셨잖아요. 한 번만 썼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세요. 하지만 경찰이 와도 저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남자가 인터폰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여사님,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내가 뭘 한 거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제 통제 밖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문 앞을 떠난 건 1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진 걸 확인하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정장 입은 남자가 왔다고? 카드 때문에 쫓아다닌다고? 아들은 믿을까요? 아니, 믿는다 해도 뭘 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슈퍼에 가야 했습니다. 우유가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지나는데 검은색 벤츠가 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슈퍼까지 가는 5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슈퍼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요즘 연예인 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에 할머니 사진 떴던데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에요? 네, 우리 딸이 보여줬어요. 분식집에서 카드 긁는 할머니 사진. 그게 어떻게 누가 찍어서 올렸나 봐요. 댓글이 장난 아니던데요. 할머니가 재벌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들. 주인 아저씨는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진 어디 올라온 거예요? 커뮤니티요. 우리 동네 맘카페 같은데 지울 수 있어요? 글쎄요. 인터넷이 그게 쉽나요? 우유를 사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돈을 제대로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김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박 여사, 인터넷 스타 됐다며요? 김 여사님, 그거 오해예요. 무슨 오해예요? 사진이 다 떴는데 우리 며느리가 보여줬어요. 김씨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 사진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카드를 내밀고 있는 모습, 누가 찍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벤츠 7대 몰고 다닌다던데 재벌 할머니인가? 아니면 사기꾼?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거 지워주세요.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워요? 그럼 누가 올렸어요? 모르죠. 익명이던데. 김씨 할머니가 휴대폰을 도로 넣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 솔직히 말해요. 진짜 돈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소동이 나요? 나도 몰라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놀란 표로 물러섰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화내지 말고. 김씨 할머니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저 지금 가요. 곧 도착해요. 무슨 일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사진이 더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분식집 사진뿐만 아니라 슈퍼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도 몰라. 어떻게 모르세요? 어머니 사진이 인터넷에 막 퍼지고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학교에서도 난리예요. 애들이 다 알아요. 선생님도 아세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놀림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벤츠 끌고 다니는 재벌이냐고. 그건 오해야. 그럼 진실이 뭐예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나도 정말 몰라. 그 카드가 어디서 온 건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며느리가 손을 놓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야 할까? 네.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에요. 어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 봐. 아들이 준호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아빠, 할머니 진짜 돈 없으세요? 없어.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들이 함께 갔습니다. 경찰관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젊은 남자 경찰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들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골드카드, 벤츠, 전화, 택배, 인터넷 사진.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카드 가져오셨나요? 제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카드를 살폈습니다. 이 카드 어디 회사 거예요? 모르겠어요. 경찰관이 카드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로고도 없네요. 이상하네. 이거 범죄 아닌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스토킹이나 사기로 보이긴 하는데 증거가 애매하네요. 증거요? 네. 카드를 누가 줬는지 모르고 전화는 녹음이 없고 택배는 보낸 사람이 없고.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는 잡기가 어려워요. 왜요? 상대가 직접적인 협박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카드 준 것도 선물 보낸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를 쫓아다니잖아요. 그것도 증거가 필요해요. 차가 따라다닌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있나요?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일단 계속 지켜보시고 뭔가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주세요. 경찰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응,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옆 차선에 검은색 벤츠가 섰습니다. 제가 그쪽을 봤습니다. 운전석에 선글라스 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벤츠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바닥에 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편지 안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 내일 오후 2시. 이 주소로 오십시오.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구겼습니다. 이거 함정이에요.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 이 사람들 위험해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 카드가 뭔지. 나가볼게. 어머니, 괜찮아. 내가 같이 가면 돼. 어머니, 제발이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도 알고 싶어. 이게 뭔지, 왜 이러는 건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같이 가요. 그리고 경찰한테도 연락할게요. 응, 그래.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까요? 아니면 더 큰 일이 생길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 벤츠가 3대 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한 대였는데 오늘은 3대, 내일은 몇 대가 될까? 다음 날 오후 저와 아들은 편지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강남 쪽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빌딩 앞에 검은색 벤츠 5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실 거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정장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시죠?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집에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여사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고 그 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쯤, 머리가 반백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환영합니다. 남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이 서비스의 디렉터입니다. 무슨 서비스요? 프리미엄 라이프 서비스. 여사님께서 이미 회원이 되셨죠. 나는 가입한 적 없어요. 카드를 사용하신 순간 자동으로 가입되셨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대체 뭐요? 여사님처럼 선택받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선택? 누가 날 선택했어요? 저희가요. 남자가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제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가족관계. 이게 뭐요? 여사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여사님을 오랫동안 관찰해왔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요? 왜 날 관찰했어요? 여사님은 완벽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대상? 남자가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지금 우리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십니다. 프로젝트? 네. 평범한 노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이라는 사회 실험이죠.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는 소셜미디어 컨설팅 회사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전문이죠. 그리고 여사님은 저희의 최신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그 카드도, 벤츠도 전부 다. 네, 저희가 연출한 겁니다.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를 갖고 장난친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라고요? 네, 여사님의 이야기는 이미 수십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남자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인터넷 게시글들이었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온갖 추측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가 만든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여사님은 그 중심에 계신 거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여사님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노인, 조용한 삶,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 그런 분이 갑자기 벤츠와 골드카드를 가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그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 미쳤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친 게 아닙니다. 이게 요즘 마케팅이에요. 리얼리티, 진정성, 바이럴. 여사님 덕분에 저희 회사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장 이거 멈추세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무슨 계약이요? 나는 계약한 적 없어요. 카드를 사용하신 순간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겁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용 시 서비스 약관에 자동 동의함. 여사님께서 긁어내신 바로 그 부분이죠. 제가 긁어낸 그 글씨, 그게 계약이었다는 겁니까? 이건 사기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약관은 명시되어 있었고 여사님이 카드를 사용하셨으니까요. 남자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뭐가요? 여사님은 이제 유명인이십니다. SNS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어요. 광고 제의도 들어오고 있죠.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계약 기간은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서비스를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여사님, 받아들이세요. 이미 시작되었고 끝낼 수 없습니다.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즐기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내 삶을 망쳐놓고 즐기라고요? 남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망친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만들어드린 거죠. 특별하게. 저는 남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78년을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할머니로. 그게 내가 원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이 뭔데 내 삶을 바꿔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당신들이 내 얼굴을 인터넷에 올리고 손자를 괴롭히고 가족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그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었습니다. 부작용?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삶이 당신한테는 부작용이에요? 아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 부모 없어요?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당신 부모도 늙으면 나처럼 돼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늙은이. 그런데 누가 당신 부모를 갖고 장난치면 어떨 것 같아요?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 못하겠죠. 왜냐면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안 봤으니까. 그냥 물건으로 봤죠. 실험 대상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심장이 뛰고 아프고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계약 집어치워요. 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나는 당신들 장난감이 아니에요.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가요. 안 가. 이거 끝낼 거야. 저는 아들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장 이거 멈추지 않으면 내가 직접 언론에 갈 거예요. 여사님, 그러시면 뭐 더 유명해진다고?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들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사님, 그러시면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 어떻게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해보세요. 나는 이미 잃을 게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사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당신들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저희는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내 삶으로요? 남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그 골드카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여사님, 계약 같은 거 없어요. 내가 동의한 적 없으니까. 저는 돌아섰습니다. 가자, 아들아. 네, 어머니. 회의실 문을 열려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평범함을 원하십니까? 특별해질 기회인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뭐요?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게 얼마나 편한 건지.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는 78년을 살면서 알게 됐어요. 행복은 특별한 데 있지 않다는 걸, 조용한 일상에 있다는 걸.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늙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츠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어머니 멋있으셨어요. 뭐가? 그 사람한테 하신 말씀들, 저도 못할 말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왜요? 너한테, 며느리한테, 준호한테 피해를 줘서.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미안해요.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믿었어야 했는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알잖아요.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아들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어머니 편이 될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믿었어야 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언젠가 늙잖아요. 그때 누가 저를 그렇게 대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며느리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미안해요. 준호야, 저 할머니한테 돈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아니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내가 궁금했던 거 이해해. 할머니, 저 학교에서 할머니 얘기 나오면 다 말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한테 당한 거라고. 그래, 고마워. 준호가 제 허리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아들이 과일을 깎았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벤츠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택배도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제 사진들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화제거리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저를 잊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궁금해했지만 제가 설명하지 않자 그냥 지나갔습니다. 슈퍼 주인 아저씨도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 카드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요. 사장님이 떡볶이를 한 접시 더 줬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고맙습니다.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 맛이었습니다. 달지도 싱겁지도 않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그 회사였습니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께 저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계약은 취소되었으며 모든 데이터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시는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짧은 사과문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뭔데? 승진이요. 과장으로.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준호는 아빠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한 일상.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벤츠, 골드카드, 인터넷 사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나도 분노할 수 있다는 것, 나도 싸울 수 있다는 것. 78년을 살면서 저는 늘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아무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날 그 회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는 평범한 차들만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는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대요. 산책하시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겠다.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박 여사, 오늘 안색 좋으시네요. 그래요? 네, 뭔가 편해 보이세요. 김씨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그게 제일 좋죠, 뭐. 김씨 할머니가 자기 길을 갔습니다. 저도 계속 걸었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과 싸요. 하나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그냥 드리는 건데. 주인 아저씨가 사과 하나를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자주 오세요. 사과를 들고 걸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분식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이 안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들어갈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할머니. 사장님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한 달 만인가요? 그렇죠. 떡볶이 드실래요? 네, 한 접시 주세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사장님이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떡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평소처럼 달았습니다. 그 맛이 좋았습니다. 천천히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할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그때 일 때문에 제가 많이 걱정했거든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할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요. 정말 괜찮아요. 이제 저도 다 잊었어요. 사장님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냈습니다. 주머니에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 골드카드는 저 회사에 돌려줬고 다른 카드들은 집에 두고 왔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분식집을 나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인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햇볕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햇살을 느끼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벤츠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일 뿐이구나.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어디 가셨어요? 산책했어. 재미있으셨어요? 응, 날씨가 좋더라. 준호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전에는 좀 무서워 보이셨는데
요즘은 부드러워 보여요. 제가 무서워 보였나요? 몰랐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준호가 다시 숙제에 집중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뭔데? 회사에서 제 기획안이 통과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감사해요. 사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도 사람이라고. 응,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 회사에서 그렇거든요.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냥 일하는 기계처럼. 며느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냈어요.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잘했네. 어머니가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뭘 가르쳐 줘? 살아가는 법이요. 어머니는 강하세요. 며느리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기획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함께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평화로워 보여요. 그런가 보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복잡함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조용히 왔습니다. 응. 행복해. 크게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젊었습니다. 25살쯤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햇살이 또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특별하지 않은 하루, 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하루.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도 날씨 좋대요. 그래, 좋겠다. 아침을 먹고 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골목을 걷고 공원에 앉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쫓아다니지 않는 삶, 아무도 구경하지 않는 삶, 그냥 조용히 제자리에서 숨쉬는 삶, 그게 제 행복이었습니다. 벤츠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골드카드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제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잊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저도 그 일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제가 했던 말들, 떨렸지만 분명했던 목소리. 그때 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온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뭐가? 그 나쁜 사람들한테 대들 때요. 생각해봤습니다. 무서웠지. 그런데 왜 하셨어요? 안 하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멋있으세요. 고마워, 준호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